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그 어떤 드라마도 이 K드라마가 남긴 공백을 채울 수 없는 명작이다라고 미국 언론 무비앱이 극찬한 K드라마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극우일배 역사 강사 전한길이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론하며 여기저기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재점화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도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니 4년 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다시 나타나 신나서 여기저기 다시 선동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4년 전에 이미 그들이 주장하는 17가지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 가짜라는 것을 제가 모두 팩트체크했고 그들이 순전히 뻥쟁이라는 사실을 모두 영상을 제작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기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지금까지 감사를 모두 회피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동안 선관위는 모든 조사와 검증 그리고 법원의 소송까지 철저하게 참여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소송은 지금까지 126건이 있었고 사법부는 이 소송에서 126건 모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을 무려 181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란 수계 정부에서만 압수수색은 165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고발이 있어서 경찰이 모두 수사했지만 단 한 차례도 부정선거 의혹이 기소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자신의 40년지기 친구를 선관위 사무총장에 앉혔습니다. 국정원도 해킹을 시도했지만 해킹이 안되자 선관위에서 서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그때 선관위에서 서버 비밀번호를 12345로 임의로 설정하고 해킹을 시도하도록 바꾼 비밀번호를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 서버가 원래부터 비밀번호가 12345였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선관위 서버가 당연히 외부에서 해킹이 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 서버는 폐쇄 에러로 즉 외부에서 어떤 선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내란 수계는 집권기간 중 충분히 검증을 했고 또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정원을 이용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결국 이 부정선거는 내란을 일으키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극우일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내란을 정당화하려던 아주 얕은 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투표 개수기가 해킹당했다는 것을 검증해주겠다고 선관위 전체 개수기를 수거해 검증하는 검증비 8천만원을 내라는 판결에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빤스런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나온 검찰, 경찰, 국정원의 조사와 법원 판결을 모두 무시하고 여전히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그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그들을 맹신하는 극우일배들에게 구구코인을 얻는 데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과거 가세연은 부정선거를 파헤친다고 선거구당 6천만원이 든다며 극우일배들에게 소송 비용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딱 민경욱 선거구만 소송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정선거 재검표 검증 소송 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들이 각 선거구에서 6천만원을 걷었는데 그 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부정선거를 검증하기 전에 이 불법 모금부터 조사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래서 극우일배들이 머리가 모자라다는 것이 그냥 극우일배 유튜버들에게 세뇌되어 무조건 좀비들처럼 확증 편향에 걸려 여전히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정의감에 부들부들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머리 나쁜 돈키호테들이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풍차를 보고 괴물이라 생각하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원 폭동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 수기와 이런 가짜 음모론 유튜버들까지 싹 쓰레기 처리장으로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머리 나쁜 전한길이가 이런 사실을
알까요? 일단 기사가 길어서 오늘은 각설하고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로맨스, 환타지, 액션, 스릴러, 멜로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아시아 텔레비전 산업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푸른바다의 전설, 힐러, 사랑의 불시착을 포함한 많은 성공적인 드라마가 이러한 드라마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스토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각색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드라마는 수년에 걸쳐 출시된 후속 드라마에 대한 기준을 예외적으로 높게 설정한 선구적인 K-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유사한 감동을 제공하는 데 성공한 드라마는 극소수에 불과한 이 드라마는 그런 명작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최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된 다른 여러 한국 드라마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왜 다시 볼 때마다 더 좋아질까요? 이 드라마는 고려 군대의 한때 무적의 장군이었던 김신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작품으로 그는 저주받은 불멸자가 되어 900년 동안 필멸의 신부가 가슴에서 칼을 뽑아 자신의 비참함을 끝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지은탁이라는 소녀가 우연히 김신을 만나 도깨비의 신부라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전제를 글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지만 실제 드라마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드라마는 걸작입니다. 고품질이란 말은 각본, 제작같이 뛰어난 앙상블을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시나리오 작가 김은숙은 섬세한 작가 재능을 캐릭터 간의 유쾌한 교류와 결합하고 그들의 강력한 연기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특히 공유와 이동욱의 역동성은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브로맨스를 넘어섰습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증오의 관계로 인해 일종의 따뜻한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두 남녀의 관계를 나이 차이 로맨스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공과 주인공의 케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현대세계를 배경으로 한 놀라운 판타지 스토리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환원과 기양화 같은 소수의 역사 판타지 드라마를 제외하고 이 장르의 드라마 대부분은 현대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깨비는 다시 한번 시청자에게 훌륭한 판타지 경험을 제공하는데 탁월합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사운드 트랙은 일반적으로 시청 후 시청자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특히 스테이 위드미라는 사운드 트랙은 찬열과 펀치의 놀라운 보컬 덕분에 역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 OST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들은 노래에 마음과 영혼을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사운드 트랙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워 드라마의 이미 인상적인 분위기에 또 다른 화려함을 더합니다. 게다가 시청자들은 종종 다른 한국 드라마가 도깨비가 남긴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도깨비는 똑같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며 16화에 걸친 놀라운 로맨틱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보는 사람이든 수년간 이 스토리라인을 지켜봐온 노련한 팬이든 도깨비는 놓치고 싶지 않는 작품이며 너무 그리워서 자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깨비 마지막 회에 오열하며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요약해줘서 고마워. 완벽히 우리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였어. 이 드라마 작가는 이걸로 인해 엄청난 위상을 얻게 될 거야. 잘했어. 한국은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선두주자가 되었어. 나는 결말이 마음에 들었지만 도깨비와 그의 신부가 환생 후에 함께 보낸 시간이 좀 더 많기를 바랬어. 퀘벡에서 포옹하거나 손을 잡고 대화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 나는 확실히 이 드라마를 언제든 다시 정주행할 거야. 나는 처음 몇 에피소드를 즐겼지만 그 후 나는 띄엄띄엄 봤고 지금은 이렇게 이번 주 에피소드 요약본을 다시 보고 있어. 짧지만 긴 이야기, 은탁의 새 헤어스타일에 놀랐어. 아, 끝났다. 내가 예상했던 만큼 이 순간이 오는 게 두려웠어. 이런 명작은 그렇게 흔하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나는 이 드라마의 작별을 구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렇진 않네. 김은숙 작가의 아름다운 결말에 감사하게 생각해. 이 드라마는 그저 슬픈 사랑 이야기야. 바로 영원히 슬픈 사랑이지.
은탁이 선택한 길이야. 나는 이 드라마가 죽음을 찾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도깨비의 이야기라 생각해. 형사로서의 그는 너무 귀여웠어. 차가운 로봇 같은 형사와 덜렁대는 여배우가 서로 마주친 드라마를 보고 싶어. 이건 나에게 인현왕후의 남자 같은 느낌을 줬어. 결말은 내가 바라던 것은 아니었지만 실망스럽지는 않았어. 나는 결말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 아주 나빠. 우린 덕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 작가 양반 당신 덕분에 아직도 눈이 부어오르네. 그녀가 죽은 후에 나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맙소사, 도깨비가 끝났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눈물이 보장되지. 나는 은탁 장면에 에피소드 15화를 보고 이미 슬퍼했지만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나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 더 행복하지만 더 슬프지. 내 감정이 이상해. 저승사자와 써니의 호텔씬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 우리 인생은 짧은데 만약 우리가 영혼의 운명과 같은 짝을 만나게 되면 단순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을 함께 가질 거야. 이 인생의 평생 동안. 나는 지금 눈물을 닿지 않아 엉망이지만 모든 것이 아주 슬픈 이야기이기에 결국 미소 지었어. 나는 유머 가득한 이전 장면들이 내가 잠깐 보았던 가장 가슴 아픈 드라마의 장면 중 하나가 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 모든 것이 행복한 결말로 가게 되어 기쁘다. 공의 우는 얼굴은 세상에. 이 드라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울고 웃으면서 즐겼지. 그의 우는 얼굴이 우리를 감동시켰지. 너는 도울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나는 그의 우는 모습을 보고 몇 시간 동안 슬퍼했어. 나는 그저 이 드라마의 결말이 모두 행복한 가족으로 남길 바랬어. 찻집에서 무너지는 김신의 모습에 당황했어. 내가 진정으로 그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 슬펐지만 너무 좋아. 물 한 그릇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그건 한국의 전통의식과 관련이 있겠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순수한 것으로 믿어지며 나쁜 정신을 담고 있지 않는 첫물 한 그릇으로 기도해. 이곳에 나의 발자취를 남긴다. 나도 드라마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 차를 마셔야. 이걸 본 걸 아주 후회하고 있어. 내 눈이 다 부어버렸네. 훌륭한 드라마야. 도깨비는 검을 가슴에 더 이상 꽂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멸의 존재가 아니란 걸 알았어. 도깨비는 그녀의 마지막 생애가 끝난 후 은탁 옆에 다른 쪽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써니는 고귀한 여왕 같았어. 고려가 아니라 다음엔 적어도 그녀 행복한 호텔씬도 넣어주길 바래. 이 드라마 제목 혹시 심판의 트럭 쓸쓸하고 찬란한 중장비 아니야? 어쩌면 트럭은 신들에 의해 처벌수단으로서 영원히 드라마 속 영웅이나 여주들을 죽이려고 시도할 거야. 내 코멘트가 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드네. 고마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마지막 회 댓글 반응을 보니 드라마의 장면들이 하나씩 흘러가는 듯 합니다. 명작은 정말 계속해서 찬사의 기사를 남기고 또 계속해서 찬사의 댓글을 남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작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